이렇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내가 여기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투자금이 적은 분일수록 더 실행력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나에게 꼭 3천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로 실전 스터디라는 제 강의가 종료가 됐거든요. 그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이제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분석하고 유망 투자처까지 찾아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찍어주게 되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도 되게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터디의 과정을 하시게 되면 정말 내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처에 대해서도 확신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희 수강생분들을 보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과제를 해주셨고 정말 투자처까지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본인에게는 정말 투자금이 딱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정말 대출이나 다른 거 다 합쳐도 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한 구축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를 봤더니 2억 8,500,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2억 6,500으로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분위기가 좋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매물의 호가가 3억 정도에 나오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라서 투자금이 딱 3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3천만 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이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금을 생각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내가 2억 7천에 이렇게 맞추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가 그 가격에 안 맞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를 좀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투자금이 3천에서 4천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를 포기할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못한 곳을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셔서 저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근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자금이 2천만 원 정도면 이제 가능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일단 우선순위는 처음에 봤던 그 단지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부동산 소장님하고 상담을 해본 게 아니라서 정말 금매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층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저층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뭐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해서 이런 곳은 사람들이 비선호한다고 해서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아파트 단지가 오르면 로얄동과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저층 아파트들도 같이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저층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매물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서 이제 저는 검토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내 투자금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다음 순위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곳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시지가 1억인 경우에 뭐 투자금이 1천만 원 아니면 투자금이 거의 들지도 않고 이런 곳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싸다고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중에 팔 때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싸다고 내가 사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팔 때 이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물릴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공시지가 1억 미만과 같은 아파트를 볼 때는 입지가 좋은 곳을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 분석하면서 봤던 곳을 보면 여기가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상권도 잘 돼 있고 입지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 이제 1억 미만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억 미만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같은 수강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금이 뭐 정말 1억 이상 이렇게 많은 분도 있고 이분처럼 정말 내가 모으고 끌어모으고 해도 정말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투자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걸 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이게 어떻게든 내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때까진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금이 적은 분일수록 이 투자에 대한 갈망, 이 절실함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투자금이 많다면 나는 어디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내가 여기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투자금이 적은 분일수록 더 실행력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 내가 투자금이 없었을 때 그때의 마음도 느껴졌고 마음속으로 정말 이분이 이 아파트를 사서 정말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1군인 대상 아파트가 정말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1군 아파트와 1.5군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보통 저희가 이 지역에서 상승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1등이 먼저 가고 2등이 가고 3등이 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1군인 이제 1등 아파트가 이렇게 가는데 뭐 1.5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10년간의 저희가 흐름을 봤을 때는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 1.5군에 있는 아파트가 저평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매가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는 좀 더 받쳐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금이 소액으로 가능한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1등인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 지역은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기회가 없겠다.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군 아파트가 이렇게 쭉쭉 올라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거든요. 그것만큼 저는 확실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평가 지역을 이렇게 찾을 때도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어떤 곳은 보합인 상태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은 내가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 투자금은 더 묶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된 곳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1등 아파트가 쫙 올라준 곳은 상대적으로 1.5군, 2군 이런 아파트들이 못 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5군, 2군에 있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금이 적게 드는 1.5군, 2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생각을 좀 더 이게 전환시키면 저는 정말 내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 단위로 평당가가 좀 더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교 대상을 넓혀가면서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서 저평가된 단지를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 수강생분들과 같이 과제도 하고 피드백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너무 그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과 임장을 다니고 그 지역에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단지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한 지역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임장을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투자금이 아무리 모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저는 기회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내가 여러 지역들을 분석하고 이 지역의 아파트 단위까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이런 저평가된 곳, 정말 투자금이 적게 드는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